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득표차가 0.7%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역대 어떤 대선보다도 큰 득표로 당선이 됐다. 이거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 최고 득표로 당선이 된 대통령.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만큼이나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함, 내로남불, 위선에 지쳤다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이나 수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재명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 혹여나 민주당이 이런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 앞에서 당을 개혁하고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역시나 민주당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만을 챙기는 빠 정치를 이어가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요. 물론 바뀐 거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빠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재명빠, 이빠가 장악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이재명 개가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민주당의 비대위가 꾸려질 때만 하더라도 그런 식의 모습이 보였었죠.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는 이상민 의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다라는 것은 최악의 카드다라면서 대선을 패배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이 정도까지 비판을 했었죠. 진짜로 민주당이 바뀌는 거 아니냐? 더 이상 문빠, 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번 지방선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를 더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돌 김영옥 선생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진보 정권이 망하게 됐던 이유가 문빠들 때문에 진보 정부가 망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가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김영호 선생이 문빠를 비판하고 그거에 대한 차선책으로 대안책으로 제시한 게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도울 선생은 이재명 후보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성각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냐? 보국이라고 하는 호를 붙여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빠 정치를 벌인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또 다른 빠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보 좌파들의 가장 큰 한계점이죠. 도울 김영호 선생조차 저런 식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이 과연 혁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불가능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이재명 개인 박홍근 의원이 뽑혔죠. 그리고 민주당은 원내수석 부대표에 진성준 그리고 박찬대 두 사람을 임명했는데요. 두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울 선생이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이재명의 빠를 자처한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똑같은 겁니다. 물론 차이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도울 선생은 그나마 문빠의 한계점을 인식할 수가 있었으되 민주당은 아예 그냥 문빠까지도 같이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원내대표 나올 때부터 박홍근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뭐 두 사람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었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사람을 지키겠다, 이렇게 공표하고 있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지켜줄 것도 없을 것인데 지켜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잘못한 게 있다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정말로 민주당이 일반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사람의 결백함을 증명한다라는 뜻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나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거,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바로 특검, 대장동 특검, 그거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결백함을 진짜로 증명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특검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냐? 아직까지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08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야 특검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벌써 몇 달째 특검을 하겠다라고 말만 한지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하겠다라고 하는 특검은 하지 않고 또다시 뭐를 들먹거리고 있냐? 검찰에 대해서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민주당 쪽에서 검찰 수사
수사권을 폐지시키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50일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저거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벽하게 박탈시키겠다. 그거를 지금 임기 50일 남아있는 시점에서 하라고 하는 특검은 하지 않고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구나.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곳이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라 검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검찰이 검수완박 지경까지 오는데 자초한 게 많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맨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인데요. 한국에 제일 처음 들어올 때부터 대선 기간 내내 남욱 변호사는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검찰과 남욱이 수사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까지도 제기가 됐었죠. 자, 그런데 대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남욱이 갑자기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자기가 한국에 일찍 들어왔다면 여당의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런 충격 발언까지 하고요. 심지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했었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주장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반박까지도 했었죠. 사실 제가 보기에 검찰이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녹취록이 됐거나 관련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의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저 정도까지 올라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진작에 낙마해도 낙마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이 집권 여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정치 검찰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남욱의 모습입니다. 대선 전에는 충격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선이 끝나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저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상대하지 않겠다 이 뜻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검찰총장도 바뀌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입을 열겠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검찰이 정의로워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치 검찰다운 면모에 따라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에 맞춰가지고 또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번에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결제한 문건의 일부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했던 민간 사업자 수익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리스크를 부담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바꿔 얘기해서 민주당이 그렇게나 특검을 방해하고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검찰 수사에 따라서 대장동의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계가 완벽하게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우리는 그저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